옥중에서 유병호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 지금 공개하겠다. 이 한마디에 여의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봉인됐던 그 이름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판이 통째로 뒤집힙니다. 영상에서 직접 확인하시죠. 영상 시작하기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 실세였던 유병호 감사위원이 결국 구속 수감됐습니다. 구속 심사 내용이 일부 취재됐습니다. 판사가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았느냐, 부정한 청탁을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유 의원은 통화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두고는 전혀 다른 주장을 펼쳤습니다. 명절 선물을 누구한테까지 해야 할지 등을 상의하는 통화였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을 우려하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정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은 대통령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는 모범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장 엄정하게 감사한 모범 사례입니다. 모범 사례를 가지고 칭찬을 못할 망정. 하지만 종합특검은 어제 법원의 구속심사에서 대통령실 요청을 받고 봐주기 감사를 지시했다며 대통령실 관계자와 수십 차례 통화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판사는 직접 유 의원에게 대통령실 연락을 받은 적 있느냐, 부정한 청탁을 받은 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유 의원은 통화는 인정하면서도 명절 선물을 누구한테 어느 범위까지 해야 할지 등 행정적인 통화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문을 마친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 의원은 대통령실 요청을 받고 21g 대표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관저공사를 따낸 21g은 대표가 김건희 씨와 친분이 있어 여사업체로 불립니다. 특검은 유 의원이 대통령실에 걱정하지 마라, 이번에 털고 가는 것이 좋다고 말한 단서도 잡았습니다. 특히 대통령실이 선긋기를 요청했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관계자는 자료 요청 공문을 보내지 말아달라고 유 의원에게 요청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은 당시 사무총장으로 감사원 실세였던 유 의원에게 이런 요청을 한 배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있는지 수사 중입니다. 내일은 김건희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오늘 아침은 모처럼 기분이 좋습니다. 유병호 구속돼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놈 구속됐나 안 됐나 검색부터 했는데 딱 구속이 됐더라고요. 그런 생각하고 아침을 맞은 분이 저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자, 유병호가 드디어 구속됐습니다. 유병호 구속된 기념으로 그동안의 유병호 어록을 먼저 한번 좀 모아봤습니다. 어떤 짓을 저질렀던지 한번 보시죠. 아니 그럼 감사원의 하수도 타시고 또 제 타시고 전부 타십니까? 이제 좀 몇 년 지나고 그랬으면은 미래로 달리고 그만 좀 하십시오. 도대체 법의 기준이 뭡니까? 아니 어떤 거는 죽도록 자,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원장에 비해서 특활비를 더 쓸 이유가 존재했던가요? 월 평균 140만 원 지급받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규정에 따라서 후임 사무총장은 그럼 규정에 따라서 91만 원만 썼는데 그럼 규정에 따른 것보다 덜 썼다는 얘기거든요. 의원님, 정의원 의원님, 첩보비라고는 제가 기억합니다. 감사위원이 무슨 첩보비를 받습니까? 무슨 첩보 활동을 합니까? 여러 가지 언론사의 기자분들도 뵙고 예를 들어서 민주시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사 이거에 관한 것이 아니잖아요. 본인이 2023년에 스스로 신청했었을 때는 2022년에 정액제로 받을 때보다 훨씬 많은 특활비를 가져간단 말입니다. 그게 갑자기 기밀 활동이 그전보다 많아졌고 당연히 감사원장이 특활비를 더 많이 집행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유병호 감사위원이 지금 더 돈을 많이 가져가고 있잖아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기관에 자세한 내용 알아야죠. 모릅니까? 통장실을 배정하는 금액을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나중에 수사받아야 될 겁니다. 사실 보여줄 게 하늘같이 쌓여 있는데 다 못 보여드립니다만 저는 참 유병호 보면 그동안 해왔던 거 보면 딱 호가호위 그 성어가 사자 성어가 생각이 나요. 얼마나 참 국회에 나와서 큰 소리 빵빵 치고 아나무인 뭐 또 사자 성어 또 뭐 있어요. 하여튼지 뭐 다 털어는 제가 아는 사자성어가 없어서 내로남불. 이번에 유병호 구속된 것은 일단 관저 이전과 관련된 직권
남용 네, 부분이죠. 예, 그리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가장 큰 이유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데 이 말인즉슨 범죄의 상당성이 있는,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매우 짙다라고 재판부가 보는 상황 속에서 거짓말하거나 근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인 거죠. 왜냐하면 들어갈 때도, 수사를 받으러 갈 때도 본인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라는 취지로 항변하고 뭐 본인이 준비해온 문건 배포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미래로 나아가자고 그것도 국정감사 피감기관에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들한테 훈계하듯이 했는데, 그러면 감사원의 미래로 나아가는 게 이렇게 봐주기 감찰을 했다는 겁니까? 그 무마하고 김건희를 위해 가지고 감사원을 망가뜨리는 게 그게 미래로 나아가는 건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단순히 후과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수사에 대한 결과물을 받아 아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거짓말하고 있고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은닉하려고 하는 정황이 보인다. 증거인멸로 인한 구속영장 발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본인 하나의 문제입니까? 감사원은 또 얼마나 망가졌습니까? 거기에 대한 내부 감찰 시도하려고 해도 조직적인 저항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진짜 감사원을 망가뜨린 데 대한 후배들한테 부끄러움을 이제 감옥에서 가져야 될 겁니다. 저자가요, 구속영장 심사 받으러 갈 땐가 조사 받으러 갈 땐가 그때도 그 못된 것을 버리지 못하고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들어왔던 것 기억나십니까? 그 장면 혹시 보여주실 수 있나요? 예, 수고 많습니다. 더우신데 안 알고 고생하시네요. 예. 이거 하나 나눠드릴게요. 다 좀 나누시죠. 부탁 좀 드릴게요. 제가 쭉 직접 드려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자, 안 할 고생을 하시네요. 김성환 평론가님. 저런 태도가 쭉 일관돼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저랬고요. 감사원 내부에서도 아마 불만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감사원,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의 감사원 장악은요, 사실은 당선인 시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감사위원 선임 문제가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위원 임명하려고 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계속 버틴겼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조짐이 안 좋았죠. 아, 윤석열이 대통령 직무 시작하면 감사원 통해서 전임 정권 다 털려고 시작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인수위원회 파견됐던 유병호가 갑자기 감사원 사무총장이 된 거예요. 그때도 파격승진이라는 소리 했거든요. 그 다음부터 좀 이따 이제 타이거파 김민하 평론가가 잘 설명해 줄 텐데 타이거파 만들었다 뭐 이러면서 타이거파 거의 감사원을 다 장악하다시피 했죠. 그리고 막 저돌적으로 감사를 해야 하니 어쩌니 이러면서 관저공사 감사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전부 다 봐주기 묵인 감사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증거인멸 우려를 재판부가 얘기한 것도요. 사실은 그 타이거파 단체 대화방에 있는 단체 대화방 내용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거나 휴대전화 바꾸라고 했다거나 아니면 밑에 직원 가가지고 조사받을 때 미리 입 맞추려고 시도를 했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가만히 됐던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한 행위도 괘씸하고 행위를 할 때도 감사원 감사 관저 이전 감사를 할 때도 대통령실에서 지시했다는 내용을 흔적으로 남기지 않기 위해서 구두로 얘기가 오고 가게 만든다거나 이런 행위를 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또 증거인멸을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일종의 판사가 바라볼 때는 아 이거 구속시키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든 주요한 원인이라고 봅니다. 하여튼지 정말 못된 자고 정말 나쁜 자였습니다. 제가 보면서 저렇게 어리석을까? 자기 말로가 어떻게 될지 모를까? 제가 아까 사자성어로 참 호가후이 안하무인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거 많이 올려주시네요. 이채양명주님, 자업자득, 김정숙 아들님, 사자성어, 개놈시키, 젊은 오빠님, 개밥그릇, 안중찬님, 독불장군 안하무인 전방지축, 안평님, 호루새끼, 천리아님, 오만방자, 안하무인이 제일 많고, 해병대님, 능지처참, 최진배님, 적반하장, 녹수님, 천방지축님, 천방지축. 예. 아유, 정말. 그런데 이제 저자가요, 감사원 사무총장에 있으면서 보여줬던 행동이 참 가관입니다. 일단 감사원장도 지 마음대로 해버리죠. 감사원장을 뭐 완전히 바지저고리 만들고 본인이 막 나서서 다 하는데, 아까 뭐 타이거파 얘기가 나왔는데, 타이거파가 뭐예요? 김민하 평론가님? 타이거는 이제 호랑이죠. 근데 호랑이를 연상시키려고 이제 말을 지어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이거가 뭐냐고 그랬더니, 왜냐면은 유병호가 자기가 이제 교육시킨 이러한 뭐
특정한 그 감사원 요원들이 있다. 감사원 요원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그들에게 내가 전수해준 감사 기법이 타이거인데 이것은 특정한 이제 기법의 이제 약자이다. 예. 어떤 자기가 중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약자이다. 그래서 그게 뭐의 약자냐 물어보니까 트레이닝, 인투이션, 로직, 에비던스, 리조닝이다. 그래서 이게 모르겠어요. 근데 이 트레이닝은 그렇다 치고 인투이션은 직관, 로직은 논리, 근데 로직은 L 아닙니까? 예. 그 왜 여기 G를 갖다가 써서 타이거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에비던스 증거, 리조닝 추론인데 이거를 활용해가지고 감사를 열심히 해라라는 뜻이었다고 하는데 그 의미가 뭐든 간에 중요한 거는 그걸 통해서 감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열심히 전임 정권을 털어라라는 거의 핵심이고 그걸 열심히 따르는 사람들을 조직을 해서 타이거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영어 지가 갖다 붙인 거죠, 뭐. 결국은 그런 거죠. 아마 유병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호랑이 호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호랑이 타이거다. 내 파다. 그러면서 이제 호랑이 타이거의 TIGER에 그냥 단어 그렇죠. 갖다 붙인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로직이 L이지 왜 G냐.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결국은 파벌화돼서 유병호를 따르는 이 사람들이 타이거파다. 이렇게 돼서 나중에 가면은 이게 이 유병호가 어쨌든 간에 권력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이제 좀 이 권력이 지기도 하고 유병호의 전행이 너무나 이제 이 막장이기 때문에 좀 빠져나오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이 타이거파의 농도가 막 바뀌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지금도 화면에 나오는데 찐타, 준타, 자타, 숨타, 타이어 뭐 이런 게 이제 막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찐타는 정말 진짜 타이거파다. 진짜 타이거. 그냥 준타는 이게 찐타는 못 되지만 하지만 남들은 어쨌든 타이거파로 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준타 이런 거고 자타 타이거파는 아닌데 자칭 타이거파다. 그래서 나는 타이거파라고 하고 다니면서 유병호를 따르려고 줄 서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다음에 숨타가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이제 유병호를 싫어하니까 대놓고 이제 유병호에 줄 서지는 않는데 사실 밑에서는 이제 유병호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숨은 타이거파다. 숨타. 그다음에 타이어가 있습니다. 타이거는 아니다 이 사람이. 근데 타이거들에 의해서 불임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타이거는 아니고 타이어다. 그냥 굴러간다. 타이어처럼. 그러니까 감사원이 막장이 된 겁니다. 감사원이 무슨 절차에 따라서 그다음에 정해진 어떤 규정에 따라서 매뉴얼에 따라서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유병호가 타이거들아 가자, 호랭이들아 가자 이렇게 하면은 호랑이들이 막 물어뜯어야 되고 아까 유병호가 말하는 거 보시면은 그 무슨 법적 용어나 이런 거 신경은 안 씁니다. 특활비를 얘기하는데 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007입니까? 그 감사원에 007이 어디 있어요? 근데 왜 첩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감사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사실 전임 정권에 대한 그리고 또 전임 정권에 대한 그 한도 없는 어떤 이 반복되는 감사 그리고 현 정권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그러한 아주 솜방망이 같은 봐주기 감사가 원래 감사원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규정이나 이런 그런 가이드라인 이런 걸 다 뚫고 가능했던 게 저 타이거파의 시스템 덕분이다라는 거죠. 저놈은 진짜 감사위원 자격도 없죠. 그러니까 감사원을 기자들이 취재하는 게 제일 힘들다 그래요. 감사원이 그만큼 굉장히 철통 같은 조직이거든요. 왜냐하면 감사하고 있다는 감사 내용이 미리 바깥으로 나오면은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은 가급적 기자들하고 멀리 한다거나 감사원 취재가 좀 어렵게 그렇게 만들어놨는데요. 희한하죠. 유병호 사무총장이 있을 때 감사원에서 뭐 할 때마다 조선일보가 특종을 착착착 써주네. 그 아까 첩법이 있잖아요. 그 언론에다 썼다 그랬잖아요. 자기 입으로. 제가 볼 때 상당수가 조선일보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렇게 해서 여론몰이를 해주면 그걸 가지고 또 손발을 맞춰가면서 감사원에서 또 감사를 하거나 그 다음에 검찰로 넘어가거나 이렇게 손발을 맞추는 작업들을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들 수가 있겠습니까? 밥도 사주고 술도 먹고 그렇게 했겠지. 그러니까 이런 본질이 바로 그 하나의 사례로도 드러난다고 보고요. 타이거파라고 자기가 만들면 자기가 무슨 뭐 감사원장도 아니고 사무총장 되기 전에 이미 타이거파를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밑으로 줄 세운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밑으로 줄 세워서 자기한테 잘 보이는 사람은 승진 빨리 하게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저 타이어로 쓰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폐기 처분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감사원이 쑥대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원이 제 기능을 못하도록 망친 제일 주범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거기 조금만 덧붙이면 근데 진짜 타이거에 타이어까지 붙어 있으면 진짜 타이거가 엄청난 타이거인데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뜻을 따르는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막 줍니다. 그래서 승진을 3기수를 건너뛰어서 1급으로 승진한 실장이 이제 타이거파의 핵심이 받은 특혜. 그 다음에 특별조사 1과장이 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상당한 혜택이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특별조사국장으로 그냥 승진하는 사례. 이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월성원전 감사 이런 게 이제 대표적인 이 전임 정권 털기 감사지 않습니까? 이 참여자 다수가 국외 훈련으로 선발이 되고 그다음에 타이거파의 핵심이라는 국장은 미국 국외 훈련을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좋은 자리로 이렇게 좋은 이 외유성 이런 훈련 뭔 훈련을 미국에서 하겠습니까? 뭐 전준을 하겠습니까? 거기서 총이라도 쏩니까? 거기서 그냥 훈련이라고 갔다가 바로 돌아와서 인사혁신과장이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 인사혁신을 한다는 게 뭐 그 인사를 좌지우지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 자리에 앉히고 꼭 이런 식으로 자기가 원하는 말만 들으면은 감사원에서는 무조건 잘 나가게 해줬기 때문에 이 조직 장악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쥐락펴락하는 체제를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거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게 대표적인 직권남용이죠. 안중찬님, 특검이 지금까지 한 일 중에 제일 잘한 것이 유병호 구속입니다. 동감입니다. 유병호 사자성어가 계속 이어지네요. 이성욱님, 병호 빙신. 김창경님, 쳐 죽일 놈. 사자성어 어째 갈수록. 날개님, 인간 말종. 네, 이게 제일 최고인 것 같습니다. 댓글이 아주 혼연일체입니다. 예. 자, 앞으로 이제 뭐 걸려있는 거에 한둘이 아닐 텐데 장윤미 변호사님 뭐 있을까요? 그동안 이자가 저질렀던 짓을 보면 일단 관저 이전과 관련한 부분은요. 일말만 드러났을 뿐이고요. 그 수사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가 핵심 중에 핵심 아닙니까? 21g에 대해서는 김건희와 친분이 있는 대표가 있는 종합건설 면허도 없는 업체를 선정했다는 부분. 그 부분으로 나아가야 되는 게 있고 또 서해 공무원 피습 사건 무리한 감찰이었다고 합니다. 또 문재인 정부를 향한 여러 감찰들 이런 과정 중에서 육아휴직을 간 이 감사원 공무원을 불러다가 새벽까지 조사했다라는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또 밝혀야 될 거는요. 왜 감사원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이렇게 하나마나 무용의 감사를 했다는 겁니까? 지금 영장이 발부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실과의 교감하에 사전 소통하에 그랬다는 거예요. 누구를 수사해야 되겠습니까? 그 정점에는 이게 유병호에서 끝날 일입니까? 유병호는 왜 무리수를 두었던 것인가? 왜 조직을 망가뜨리면서까지 이런 선택을 했던 것인가? 그 윗선과 관련된 부분까지 당연하지만 경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보고서 조은석 주심위원 패싱 사건도 있고요. 뭐 전자결제 시스템을 강제로 우회한 거, 뭐 답정로 보고서 사전 작성 의혹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야죠. 다 수사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윤석열 때 근데 누가 아시는 분 있어요? 이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사원에서 큰 거예요? 인수위 처음에 파견됐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마 전사가 보수 쪽 인사들하고 꽤 끈끈한 관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뭐 저도 뭐 잘 모르지만 원래 이런 스타일이고 워낙 이렇게 무식하게 이제 밀어붙이고 뭐 이런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 감사원 내에서 뭐 높게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스타일이. 감사원이라는 데가 엄정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형평성에 맞는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정권 시절에 그다지 이제 좋은 일이 없었겠죠. 이 사람이. 근데 좋은 일이 없는데 좋은 일이 없으니까는 본인이 잘 못해서 받는 불이익인 건데 그것을 앙심을 품고 있었던 거겠죠. 근데 그러한 앙심을 품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의 특징이 뭐였냐면 저렇게 어디 가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저렇게 이 상대방을 막 공격을 하고 이 최전선에 나가고 최전선 공격수 스타일을 워낙 좋아합니다. 윤석열이. 그 보면은 김용현이라는 사람을 국방부 장관 시키고 막 이런 것도 보면은 저게 뭔가 국회에서 저렇게 야당 의원들을 막 혼내주고 뭐 이런 스타일을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병호 같은 저런 스타일이 있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윤석열이 생각을 하면서 감사원 사무총장에 딱 갖다 놓으니까 그때도 사람들이 웅성웅성 했거든요. 기자들이 저런 사람 그 유병호를 감사원 사무총장 시킨다고 난리 나겠다. 실제 난리가 난 거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때 보면은 하여튼지 그 죄가 있는 것은 덮고 뒤집어 씌우고 이런 일들을 계속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만 갖다가 쓰고 그런 사람 승진시키고. 그러니까 윤석열 지하는 버릇 그대로 하는 거예요. 검사 시절에 했던 것을. 자, 유병호는 이 정도 다루고 또 여러분, 2차 특검 너무 잘합니다. 네. 공무원 중에 최고의 빌런이죠. 건방짐을 넘어서 이건 악행을 서슴지 않았던 유병호가 윤건희 관저 봐주기 감사로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 사유는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 네. 종합특검 김태호도 구속시키고 유병호도 잘하네요. 사이다. 아주 이렇게 너무 가장 속 시원해. 김태호보다 더 속 시원하거든요, 저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뭐 증거 인멸 우려? 우선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구속되기가 참 어려운. 그거 몇 번 얘기했어. 예. 직권남용으로 구속 거의 안 된다고. 거의 안 돼요. 어메. 이게 일단은 법정형이 5년 정도밖에 안 되는 데다가 직권남용 범죄가 정치 고관여층도 아시겠지만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구속이 진짜 안 돼요. 구속이 진짜 안 되는 대표적인 범죄인데 이거를 구속을 시켰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관저 이전 문제잖아요.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이거 구속됐다는 거는 관저 이전 말고 다른 거 보고 있습니다. 다른 거 보고 있는 게 있다고 보여져요. 아, 그거를 판사가 보고 이것까지 있으면은 이거 구속해야 되겠네. 예. 그럼 이제 범죄가 일단 소명됐다는 거 아니에요? 범죄가 서명이 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지금 나왔거든요. 사실은 지금 주요 공범들 지금 구속돼 있는 상태고 거기에다가 얘들이 저지른 일은 대부분 주요한 부분이 밝혀졌기 때문에 증거인멸이라고 할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오히려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사건만 보고 과연 증거인멸이라고 판단했겠느냐. 이 부분을 봤을 때 지금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유병호의 악행이 저 같은 경우는 가장 머릿속에 기억나는 건 월성 원전이거든요. 그거죠. 표적감사. 그렇죠. 표적감사하면서 막 공무원들 윽박지르고 결론 맞춰서 하고 결국 사람들 다 무죄 판결까지 났잖아요. 넘겼는데 쌍무죄 났죠. 그러니까요. 그런 과정들까지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사실 종합적으로 이 유병호의 혐의 자체가 이 김건희가 국가 계약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불법을 저질렀는데 이거를 감사원이 감사를 해야 됐는데 오히려 이놈이 은폐, 축소, 뭐 인멸 이런 걸 했기 때문에 혐의 자체가 증거인멸이다 너는. 그러니까 넌 당연히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상당히 크고 지금도 현직 감사위원으로서 감사원의 내부 자료를 볼 수가 있고 그러지. 또 관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타이거파. 입맞추기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구속하는 것이 맞다라고 했는데 또 그럴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직권남용 지금 현재로서 법리를 직권남용으로 했지만 사실은 이거 검찰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범죄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그렇게. 그런 성격도 좀 공범까지도. 오, 좋다, 좋아. 직권을 남용했는데 어떻게 남용했는가를 보면 김건희가 저지르려고 하는 범죄를 용이하게 한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용이하게 한 측면은 김건희의 지금 여러 가지 범죄들, 알선수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범죄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범이고 소극적으로 용이하게 했다면 방조범이에요. 그러니까 법리도 바뀔 여지가 분명히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그 혐의들이 유죄로 드러나게 되면 법정 형량은 어느 정도가 돼요, 보통? 이제 김건희 수준으로 올라가는 거죠. 김건희 공범으로. 그래, 이런 게 사필 규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국회에서 오래 일을 하면서 제가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을 하는 지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이 가끔 다소 거칠게 질의를 할 수도 있고 또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요 모두가 똑똑한 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국무위원들, 이 기관 증인들은 그래서 국회의원이 묻는 질문에 아무리 화가 나고 짜증나고 답답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성의 있게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유병호 이사는 진짜 저는 진짜 쌍용하고 싶어요. 진짜 오만 방자의 최고치예요. 맞아요. 아니 막 유고 김용현이 유병호 뭐 김태효 이런 자들 김태효는 아주 그냥 그만한 아우냐 어떻게 말로 표현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진짜 응징해야 돼. 응징해버려야 돼. 응징해야 돼. 혼내야 돼. 지금 혼나고 있어. 김태효 들어가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건을 보면 변호사적 관점에서는 사건의 얼개도 중요하지만 이 자들이 왜 그랬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무원이야. 근데 나한테 불법적인 일을 시켜. 이 불법적인 일을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그것도 상관이 했다고 해서? 그러면 이 일을 적극적으로 가담한 뭔가 동기가 있어요. 근데 왜 유병호 이야기하면서 앞에 이제 좋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 국회에 와가지고 눈 부라리던 자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 그럼 과연 유병호가 했던 그 태도를 한번 생각해보면 어쩌면 이 자들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김건희와 윤석열의 범죄에 가담을 한 거는 어차피 내란이 터져서 윤석열 김건희 공화국이 생기면 내가 이 자들한테 잘 보이는 게 유리하지 내가 살려고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게 유리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건 아닌가 하는 조심스러운 그러면 이제 내란까지 들어가는 거야, 유병호가. 오케이? 아니 그것도 분명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 2차 특검에서 저 아무튼 저기 4시간 동안 조사를 받는데 그 자세로 했겠지. 계속 부인을 했대요. 전면 부인. 그것도 이 건방 떤 것도 구속의 또 한 사유가 아니었을까. 당연하죠. 오케이. 지가 저 용코로 당했다 제대로.
아무튼 그동안 진짜 국민들 스트레스 가장 많이 받게 하고 진짜 공무원이 저 따위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태도가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그 최강 빌런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진짜 멀쩡히 돌아다니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갔던 인물 중에 하나였죠. 얼마나 악행이 심했으면 그저 공무원 하나가 구속됐을 뿐인데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이 유병호일까요? 또 저는 대단하다. 원래 공무원 신분인자가 타이거파의 수장 이런 말 그렇죠. 듣는다는 그런 말 것도 듣는 저는 안 정말로 제가 보기보다 공직생활 13년 했잖아요. 그러지.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아무튼 대단한 빌런이었다. 오만방자입니다. 진짜. 만약에 유병호가 이제 처벌이 되게 되면은 지금 윤건희는 이 건 가지고 또 재판이 하나 느는 건가? 그렇죠. 넣을 수 있죠. 네. 윤석열은 상관없지만 김건희는 계속 쌓이네 지금. 아유,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겠네요. 어차피 이 두 분 나오는 시점 별로 차이 안 난다니까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그래요? 네. 뭐 한 분은 무기징역에 30년 막 이렇게 쌓여가고 있는데 사실은 솔직하게 우리 그 여자 더 싫잖아. 나는 솔직히 그래요. 아무튼 그 여자가 막 1년 8개월 나오고 7년 나오고 4년 나오고 엄청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차곡차곡 더해지면 두 분 나오는 나는 비슷합니다. 자, 아무튼 죄송합니다. 2차 특검의 권창영 특검이신가요? 네. 기대 안 했었거든요. 근데 되게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아이고, 드네. 사람이 신뢰. 그러니까 신뢰로 가는 겁니다. 거의 뭐 심우정 정도 빼고는 검사들이 참 머리가 좋긴 하나 봐. 너무 다 구속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심우정도 지금 사전 구속이 안 됐을 뿐이지 반드시 구속까지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수사해 주길 바란다. 응원드린다라는 말씀 드리고